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잘못 판단해서 거액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명 중 9명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그냥 나이 되면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일찍 받으면 좀 적게 받고, 늦게 받으면 좀 많이 받고, 그 정도 차이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좌우하는 인생 최대의 재정적 결정 중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에 걸쳐 수천만 원, 때로는 1억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지난 27년간 국민연금 전문 상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국민연금은 스스로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공유도 꼭 해주세요. 얼마 전 제 상담실을 찾아온 60세 김병철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병철님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아직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지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장 돈이 필요해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던데 조금 적더라도 지금 받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5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김병철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당장의 생활비 압박 때문에 조기 수급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김병철님께 실제 계산 결과를 보여드렸을 때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김병철님의 예상 연금액은 월 150만 원이었습니다. 만약 60세에 조기 수급을 시작한다면 30% 감액되어 월 105만 원만 받게 됩니다. 45만 원 차이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하네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이 30% 감액이 평생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65세에 정상 수급한다면 월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60세 조기 수급은 월 105만 원, 연간 1,260만 원입니다. 연간 540만 원 차이죠. 5년 일찍 받으니까 5년분은 이득 아닌가요? 김병철님이 물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산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82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균 수명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60세부터 22년간 조기 수급하면 총 2억 7,720만 원을 받습니다. 65세부터 17년간 정상 수급하면 총 3억 600만 원을 받습니다. 무려 2,880만 원 차이입니다. 김병철님은 이 계산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장 5년간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죠? 정말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제가 김병철님께 제안한 대안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퇴직금을 적절히 활용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일을 찾아보는 것, 그리고 부동산이나 예금 이자 등 다른 소득원을 먼저 활용하는 방법 말이죠. 조금 힘들더라도 5년만 버티면 평생 2,88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45만 원씩 22년간 더 받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모든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정말 다른 소득원이 전혀 없다면 조기 수급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산 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의 문희남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인 문희남님은 마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월 3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건강도 좋거든요. 연금을 늦게 받으면 많이 준다던데 70세까지 기다려볼까 해요. 연기 수급은 매년 7.2%씩 증액됩니다. 1년 연기하면 107.2%, 5년 연기하면 136%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남님의 예상 연금이 월 120만 원이라면 70세에 받기 시작하면 월 163만 원을 받게 되죠. 와, 월 43만 원이나 더 받는군요. 문희남님이 기뻐하셨지만 제가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드린 후 표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65세부터 받으면 월 120만 원, 70세부터 받으면 월 163만 원입니다. 5년간 받지 못한 금액은 7,200만 원입니다. 매월 43만 원씩 더 받아서 이 차액을 메우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7,200만 원을 43만 원으로 나누면 약 167개월, 즉 14년입니다. 70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84세까지 살아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는 계산이죠. 84세요. 우리 집안 남자들이 대체로 75세 전후에 돌아가시는데 문희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연기수급의 함정입니다. 숫자만 보면 매력적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오래 살아야만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리스크입니다. 문희남님의 카페 매출이 계속 좋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건강 악화, 임대료 상승 등으로 사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죠. 제가 문희남님께 제안한 것은 단계적 연기 전략이었습니다. 무조건 5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1년씩 연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세요. 건강이나 사업에 변화가 생기면 언제든 받기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1년 연기하면 7.2% 증액되어 월 129만 원, 2년 연기하면 14.4% 증액되어 월 137만 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매년 상황을 점검하면서 최적의 시점을 찾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리스크도 줄이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겠네요. 희남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연기 수급은 분명 매력적인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력, 그리고 현재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무조건 늦게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67세 임수동님의 사연입니다. 임수동님은 택시 운전을 30년 넘게 하셨고 연금을 받으면서도 계속 택시를 몰고 계셨습니다. 나는 일하는 게 좋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죽겠더라고. 연금도 받고 택시비도 받고 일석이조 아닌가? 처음에는 정말 좋았습니다. 연금 월 110만 원에 택시 수입 월 250만 원, 총 360만 원의 수입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후 임수동님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서 연금을 감액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이 감액됩니다. 월 소득이 308만 원을 넘으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임수동님의 경우 택시 수입이 월 250만 원이었는데 연금 110만 원과 합치면 360만 원이 됩니다. 기준을 훨씬 초과한 거죠. 결국 연금이 월 80만 원으로 30%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연금 110만 원 받으려고 택시를 그만둬야 하나요? 임수동님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정말 딜레마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족연금까지 정지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임수동님의 부인이 받던 가족연금도 임수동님의 소득 때문에 중단되었습니다.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다르게 계획했을 텐데. 임수동님의 한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임수동님께 제안한 해결 방법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택시 운행 일수를 줄여서 월 소득을 308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 두 번째는 연금 수급을 잠시 중단하고 나중에 연기 수급으로 더 많이 받는 것. 세 번째는 택시 대신 소득이 적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은 계속 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4일 정도만 하면 될까요? 계산해보니 주 4일 근무로 월 소득을 180만 원 정도로 조절하면 연금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총 소득은 290만 원으로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였죠. 72세 김순덕님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순덕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유족연금 월 90만 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많이 낸 편이라 유족연금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내 연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좋겠다 싶었어요. 김순덕님의 본인 연금 예상액은 월 60만 원이었습니다. 유족연금 90만 원에 본인 연금 60만 원이면 월 150만 원씩 받는 거죠? 김순덕님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유족연금과 본인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죠. 그럼 당연히 유족연금 90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금액만 보면 유족연금이 30만 원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핵심은 가산연금과 물가상승률 적용 차이입니다. 본인 연금에는 20년 이상 납부하신 분들께 가산연금이 붙습니다. 김순덕님의 경우 월 12만 원의 가산연금이 있어서 실제로는 본인 연금이 7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족연금이 18만 원 더 많은데요. 김순덕님이 의아해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계산이 시작됩니다. 유족연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되는 반면 본인 연금은 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이 모두 반영됩니다. 매년 약 1에서 2%의 차이가 발생하죠.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을 계속 받으면 13년간 총 1억 4,040만 원을 받습니다. 본인 연금을 선택하면 처음엔 적지만 매년 증가율이 높아서 13년간 총 1억 4,5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540만 원 차이입니다. 더 오래 사시면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집니다. 그럼 본인 연금을 받는 게 나은 건가요? 김순덕 님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김순덕 님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해 보세요. 80세 이상 오래 사실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본인 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불안이 있으시면 유족연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국민연금 제도가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2057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지급액은 줄이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8세 대한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뉴스에서 국민연금이 망한다고 하던데 지금 그만 내고 일시금으로 받아버릴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일시금 수령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월 100만 원 받을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년치 연금액에 불과하죠. 그럼 개혁되면 우리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요? 개혁이 되더라도 이미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의 기득권은 대부분 보호됩니다. 문제는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이죠. 개혁 후에는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개시 연령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빨리 받기 시작하는 게 좋다는 말씀인가요? 대한님이 다급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조급하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도 개혁에 대비하는 현명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인연금, 퇴직연금, 부동산 임대수익 등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연금을 오래 받으려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것이 최고의 노후 전략이죠. 세 번째는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개인 맞춤 전략입니다. 남의 선택을 따라하지 말고 본인만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조기 수급의 평생 감액, 연기 수급의 손익분기점, 근로소득 감액 규정, 유족연금 선택의 딜레마, 그리고 제도 개혁 리스크까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이, 건강 상태, 가족력, 다른 소득원, 부채 상황, 가족 부양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60세 전후라면 우선 다른 소득원부터 체크하세요. 퇴직금, 개인연금, 부동산 임대료, 예금 이자 등으로 5년 정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세요. 가능하다면 65세까지 기다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65세 전후라면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이 80세 이상 장수하는 가계라면 연기 수급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최대한 늦춰서는 안 됩니다. 1에서 2년씩 단계적으로 연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보세요. 일을 계속 하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소득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 308만 원을 넘으면 연금이 감액됩니다. 근무 시간이나 일수를 조절해서 적절한 선에서 소득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본인 연금과 비교 계산은 필수입니다. 단순히 당장의 금액만 보지 말고 가산연금과 증가율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평생의 소득이 걸린 문제이니까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함정만 피해도 여러분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를 모르고 잘못 선택하면 평생 후회할 수 있죠. 기억하세요. 국민연금 수급 시기는 한번 정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계산한 후에 선택하세요. 그리고 절대 정부나 공단의 안내만 믿지 마세요. 그들은 여러분 개인의 최적 전략까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공부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후 집에 가셔서 꼭 해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서 본인의 예상 연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알아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들으신 계산법을 직접 적용해 보세요. 조기 수급과 정상 수급의 차이, 연기 수급의 손익분기점을 본인 상황에 맞춰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족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보세요. 부모님의 수명, 본인의 건강 상태, 가계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다른 노후 소득원을 점검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인연금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어느 정도인지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한 사례는 모두 실제 상황들입니다.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잘못된 판단 하나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며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다들 그냥 받더라 하며 남의 선택을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만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지금 당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여러분의 연금 전략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신 분들은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정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진짜 연금 정보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과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중에 국민연금 수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7년간 수많은 분들의 연금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보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계십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이 그 준비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